네, 반갑습니다. 11월 30일입니다. 자, 11월이 오늘로써 이제 끝나네요. 자, 내일부터는 12월 시작! 네, 좋습니다. 12월은 이제 연말이기도 하고 크리스마스, 산타랠리가 또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11월 달에는 도대체 이 수급 주체들이 어떠한 동향을 보였는지 좀 알아볼 건데, 외국 놈들이 10조 원이나 팔아먹은 그런 주식이 있다고 합니다. 뭐 짐작은 가시겠지만, 네, 10조 원을 팔아먹었다. 와, 수치 보고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계속해서 경고드렸던 바로 그 종목이에요. 그래서 자,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 좀 알아볼 테니까 한 번씩 좀 차근차근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11월 달에 가장 핫 이슈는 네,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도했다는 거죠. 이번 달에만 아마 14조 원? 네, 14조 원 넘게 매도했죠. 근데 그 14조 원 매도 중에서 10조 원이 이 종목에 집중됐다는 거. 와우. 뭔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자, 그럼 바로 종목 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첫 번째 보기 전에 어떤 것들을 팔았는지 한 번씩 볼게요. 자, 수급 동향을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기관 쪽 움직임은 하이닉스 2조 4천억이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 7,500억. 순 매수예요. 얘네들이 가장 많이 샀고, 그 다음에 KB금융, 그 다음에 MSCI 코리아 이쪽이고요. 그 다음에 알테오젠 한국항공우주 이런 식으로 매수가 되어 있는데, 기관 쪽 매수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볼 거고요. 뭐 팔아먹은 거는 미국 S&P 500, 코덱스 200, 레버리지, 타겟 위클리까지 팔아먹었네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1월 달에 주가 하락을 어느 정도 얘네들이 예상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마도 금융투자 쪽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금융투자는 ETF 그냥 싹 갖다 팔아버렸네요. 네, 무지막지하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ETF하고 반도체 쪽 팔아먹었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사들였다는 거지. 그래서 뭔가 약간 해칭하는 그런 형태의 느낌이 아니었을까라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자, 그럼 반면에 외국인들 이제 궁금하죠? 외국인들은 하이닉스, 역시 하이닉스였어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자, 하이닉스는 무려 10조 원 팔아먹었고요. 삼성전자는 2조 2천억을 팔아먹었습니다. 이 반도체 쪽에서만 지금 12조를 팔아먹은 건데, 하이닉스, 삼성전자 두 개로만. 근데 11월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14조 원 팔아먹었다. 야, 이거 말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고요.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게 원전, 그 다음에 네이버, KB금융, 삼성 에피스홀딩스, 조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방산. 자, 조방원을 팔았다는 얘기죠. 조방원을 팔아먹고 금융주 섹터들 매도가 좀 나왔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쪽으로 집중됐다는 거. 자, 매수는 바이오 쪽이네요. 네, 셀트리온, 이스페타시스, SK바이오팜. 이스페타시스는 네, 요거는 AI죠. 네, 반도체 쪽이고요. 그 다음에 LG CNS, LG화학, 현대마린솔루션 등등등. 바이오가 좀 눈에 많이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셀트리온하고 이스페타시스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개인들은 뭘 샀을까요? 네, 딱 보면 아시겠죠? 하이닉스 7조 원. 야, 이 돈 어디서 나온 거지? 네. 7조 원 어디 갔어? 어떻게 나온 거야, 이거?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 매수했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네이버 이런 것들 매수를 많이 하셨는데, 기관 쪽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볼 거니까 개인들 쪽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네이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하이닉스 먼저 알아볼까요? 자, 하이닉스는 좋은 소식은 많아요. 아시죠? 뭐 하이닉스는 아직까지는 뭐 대단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BM에서는 뭐 거의 압도적이죠. 압도적이고 글로벌 1등 이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 물론 이제 엔비디아의 생태계가 좀 흔들렸다라는 그런 부분들, 이 CPU, 그 다음에 GPU, 그 엔비디아의 어떤 아성이 무너진다, 이제 자체 칩을 개발한다 등등등 이런 얘기 나왔는데, 이것도 엄밀히 얘기하게 되면은 자체 칩을 개발하든 뭘 하든지 간에 HBM 없이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HBM은 날개도 튀듯이 팔릴 것이다. 자, 디램 쪽 그 레거시 디램이라고 그러죠. 이쪽 가격이 지금 8달러 넘어갔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삼성전자에도 큰 수혜 요소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문제는 네, 엔비디아 쪽에 기울기가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었다는 부분들이고, 엔비디아가 흔들흔들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하이닉스,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삼성전자 깜부치킨 이후에 또 같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11월달 지수 조정을 위한 네, 그런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어떤 누름 이런 형태였을 수도 있겠다 판단은 됩니다. 근데 어쨌건 조정의 양상은 일단 보이고 있어요. 자, 데드크로스 나왔죠. 데드크로스가 나온 상태에서 주가 떨어진 모습이고요. 이제 다음 달
되면 이제 만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만기일 들어가게 되면 약간 지수 조정이 더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45만 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봐야 된다. 이 얘기 계속 해드리고 있죠. 그 전부터 이제 지금 보면은 10월 달부터 해가지고 11월 달까지 연결되는 이 매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을 10월 달부터로 한번 볼까요? 10월 달부터 외국인 매도를 한번 보게 되시면은 이 매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14조 원입니다. 14조 7천억. 14조.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4조잖아요. 근데 이게 11월로 넘어가게 되면서 무지막지가 됐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는 10월 달에 팔아먹은 것보다 11월 달에 팔아먹은 게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지막지하다는 얘기지. 이게 10조 원을, 그러니까 10월 달에도 4조 원 팔아가지고 헉 했는데,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기관들은 아마 이게 던지는 물량들을 받아주는 형태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마도, 네, 약간의 뭐 방어적인 입장을 좀 취했을 거라 생각되긴 하고요. 현재로서는 하이닉스의 장기적 전망, AI 슈퍼사이클,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뭐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진행되겠죠. 다만 이제 하이닉스는 그동안 올라온 게 너무 세. 60만원 넘어간 거, 글쎄 이 정도까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란 말이에요. 저도 계산이 잘 안 나오는 정도거든요. 이제 목표 주가 계산이 지금 여기는 제가 생각한 가격을 훨씬 넘어갔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다 팔았죠. 저는 다 팔았기 때문에 뭐 딱히 말씀드리는 건 없겠습니다만, 이 고점 포인트가 60만원을 전후로 해서 움직이지 않을까. 뭐 일각에서는 뭐 100만원 간다 얘기 나오지만, 그 정도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더라도 이 가격을 아득히 뛰어넘는 형태의 모습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가지고 계신 분들 나는 더 가져가겠다 하시면은 뭐 말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약간의 조정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조정 이후에 옆으로 좀 누워가는 형태, 그 다음에 지금 매수가 들어갔을 때 뭐 그렇게까지 맛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많이 먹어봤자 한 20-30%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거 하려고 리스크를 걸기는 조금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매수 의견은 지금 하이닉스는 없고요. 만약에 이게 한 35만원, 네, 30만원 근처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저도 매수할 용의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면 AI 쪽 관련한 부분에서는 빅테크가 참여하게 된다면 공급 부족은 계속 진행되고요. 27년도까지는 공급 부족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내년도까지는 울거먹을 게 분명히 생기겠죠. 그래서 만약에 30만원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30만원까지 떨어진 주식이 45만원까지 올라가도 이거 50%예요.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이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50만원짜리가 60만원 간다고 해서 뭐 대단히 큰 수익이 나지 않죠. 75만원을 넘어가야지만이 50% 겨우 나오는 거라서 가격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매수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격이 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고요. 그럼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조정을 생각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을 좀 축소하시거나 그렇게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볼까요? 삼성전자는 지금 10만원대까지 진행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네, 삼성전자가 훨씬 괜찮아요. 그래서 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중에 뭘 살까요? 그러면 삼성전자 사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도가 최근에 조금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11월달 매도도 뭐 그렇게까지 공격적으로 나오진 않았고요. 뭐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관들 매수 많이 들어온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유지 포인트는 일단은 아래쪽 9만원, 여기 갭상승한 부분, 여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요 갭상승한 요 양갭이죠. 이게 갭 두 번 나온 거. 요 구간이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마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여기를 이탈하지 않을 것 같아 보여서 한 9만원 정도, 8만 8천원, 뭐 많이 빠지면 한 8만 8천원까지 볼 수 있겠는데 그 정도에서 한번 지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8만 8천원까지 삼성전자 빠지면은 좀 피곤하죠. 그래서 아마 만기까지는 10만원대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런 상태에서 뭐 다른 것들 빼면 되잖아요. 지수 포인트 조정하려면 뭐 하이닉스를 빼든 아니면 조방원을 빼든 뭐 다른 것들 흔들어 제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모습이 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산타랠리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은 이제 만기가 지난 다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만기 지나고 나면 좀 더 이제 반등 포인트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때쯤 되면은 이제 반도체 쪽도 슬슬 시동을 다시 걸지 않을까 보여지긴 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비중을 많이 줄여놨는데 삼성전자는 팔지 않았습니다. 다 팔진 않았어요. 하이닉스는 전량 매도했지만 삼성전자는 남겨놨거든요. 왜? 요거는 이제 내년에 주인공이 분명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수 타이밍이 오게 되면 뭐 더 살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일단 네, 오버슈팅 했던
비중만 걷어낸 상태이기 때문에 적당 비중을 가지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은 좀 나올 수 있지만 그 조정이 나오더라도 삼성전자는 팔지 않을 생각이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지지라인 때는 아마 9만원 위쪽에서 계속 형성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지루한 단계의 모습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되니까 참고하시고, 매수 포인트는 솔직히 지금은 그다지 매력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15만원까지 간다 그러면 현재 가격 대비해서 50%나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괜찮기는 한데 15만원은 살짝 유연하지 않나 생각되긴 합니다. 물론 가봐야지 알겠죠? 저는 목표 주가를 11만원에서 12만원까지 예상을 했었고, 그 목표 주가 찍는 거 보고 이제 매도 포인트 좀 잡았지만, 살짝 올라가더라도 한 12에서 13 정도가 아마 맥시멈이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는데, 가봐야지 하는 거니까요. 네. 내년도에는 삼성전자 실적 굉장히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15만원 근처까지도 미쳐버리면 갈 수도 있겠죠? 그러려면 이제 개인들이 막 치고 들어와 줘야 되는데, 지금은 환율 때문에 해외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또 국장 싫어요, 변동성 싫어요, 그래서 매수도 안 하고 있기도 하고, 아직 개인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상투라고 말하기 좀 어렵지만, 단기적 조정은 좀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도 하이닉스보다는 변동성이 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저는 삼성전자는 그냥 보유 관점입니다. 뭐 비중 적당하다면 비중 줄일 필요도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그냥 조정만 조금 견디고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그 부분 체크하시고요. 네. 자, 그리고 외국인 쪽 볼게요. 외국인 쪽은 셀트리온하고 이스페타시스인데, 셀트리온은 지금 바이오 쪽에서 움직임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훌륭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최근의 움직임은 나쁘지 않았죠. 이평선 모아놓고 움직이는 거라서 이런 자리가 굉장히 오래됐죠. 2022년도부터 계속 횡보만 하고 있는데 언제 올라갑니까? 그러게요. 이 진벤트라의 그 미국 처방이 급증했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처방 실적이 증가한다라는 소식은 이제 긍정적으로 잡혀 있는 모습이긴 하고요. 램시마죠, 램시마. 이 부분들이 이제 급증했다는 얘기가 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합병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아직 완료가 안 돼서 또 그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최근에는 주가 상승률이 좀 있고, 자, 지금 박스 돌파가 일어난 상태에서 살짝 눌림목 비슷한 그런 형태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으로 본다면, 18만원 정도 지지선 있다라면 괜찮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매수는 좀 아래쪽 공략 들어가시면 좋은데, 안 들어오고 그냥 넘어간다 그러면은 18만원대 매수도 공략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워낙 저점권 통과하고 있는 구간이고 바닥을 너무 많이 진행돼서 지금 월봉상에서도 골든크로스 임박해 있는 모습이잖아요. 바이오 쪽의 움직임들, 제약 바이오 쪽에서 움직임을 좀 만들어 간다면 여기서 반등 포인트가 연결돼도 저는 이상할 게 없거든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격 조정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했기 때문에 언제 나가도 이상할 게 없겠죠. 그래서 상승 포인트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홀딩 말씀드리고 싶고요. 변동성은 좀 있겠죠. 워낙 바이오 종목군들이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는데, 뭐 그렇게까지 특별히 위협을 느낄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매수는 말씀드린 대로 18만원 아래쪽이라면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당장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를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이 시간 싸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보이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보유 관점이 가장 우선적인 것 같아 보이고, 매수는 18만원 아래쪽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판단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빨간 딱지 붙어 있는 이스페타시스요. 요거는 뭐 PCB? PCB 쪽이죠. 근데 PCB 중에서도 이제 초고다층,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이제 높으면서도 많이 있는 MLB라고 하는 그 인쇄로 기판 PCB 전문 기업인데요. 구글, 엔비디아 뭐 이런 글로벌 빅테크 기업 이쪽으로 이제 AI 가속기용 기판을 공급하게 된다라고 보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에서 가장 수혜를 받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아주 그냥 공장 가동률이 그냥 빵빵 돌아가서 더 이상 뭐 어떻게 돌릴 수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뭐 생산량을 풀로 돌리는데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없어서 못 판다
네, 이게 맞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프라이즈, 실적 서프라이즈 계속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주가도 많이 올랐어요. 21년도 3,000원짜리가 지금 14만원까지 올라서 엄청나게 올랐는데, 지금 투자주의보 떨어졌죠? 투자주의보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니까 뭐 크게 신경 쓸 건 아닌데, 투자주의에서 이제 경으로 넘어가게 되면 골치 아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 상승은 아마 핸들링을 좀 잘하는 것 같은데요. 보세요. 살금살금 올라가죠? 이렇게 되면 주의 딱지나 경고 딱지 잘 안 붙고도 올라가거든요. 살금 올라가면은, 이제 그런 거 없이 잘 넘어가는데 지금은 주의 딱지가 붙은 거고요. 외국인 매수 잘 들어왔어요. 잘 들어와서 포지션 일단은 긍정적이긴 합니다. 다만 이격이 최근에 조금 벌어졌다는 거, 그 다음에 반도체 쪽에서 약간의 조정이 좀 있다라는 거, 이거는 조금 주의해 볼 내용은 되겠습니다. 자, 지지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12만원에서 11만원 정도. 나쁘지 않죠? 네. 근데 여기까지 만약에 주가가 수직으로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61선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0만원까지는 일단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아 보이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거기까지 떨어지는 것보다는 21선 간격이 촘촘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12만 5천원 조정 받더라도요, 12만 5천원에서 13만원 정도가 아마 지지 포인트에, 네,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정도 밑으로 내려가면은, 요거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반도체가 좀 꺾이거나 그런 형태의 느낌이겠죠. 그래서 뭐 그런 일이 없다고 한다면 대체적으로 12만 5천원에서 13만 원대 위쪽, 네, 지지를 계속 받을 거로 생각됩니다. 주가는 그동안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패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는 더 조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아래로 들어와서 들어가거나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네, 이 지지선대를 유지하면서 그 위쪽에서 횡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모습을 만들어내면서 이격을 좁히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격이 너무나, 네, 일정하게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뭐 당장 큰 조정이 나올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뭐 계속, 네,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상태라서 수혜는 계속 볼 것 같습니다. 나쁘진 않네요. 계속 가고 있는 거 일단은 홀딩 더 유지하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요즘에 조방은 별로예요. 네, 근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도가 나갔죠. 그다음에 기관 쪽도 매도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여기 그죠. 기관 외국인 다 매도하고 있는데 개인들이 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등으로 되어 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도 만만치 않게 사고 있거든요. 요거가 조금 그렇단 말이죠.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지지 라인 때는 가까이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지가 된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다음에 뭐 원전 수주나 뭐 기타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지난 10월 달부터 해서 기관과 외국인 매도 짱짱하게 나오는 거 보세요. 그러면 개인들이 다 들어갔다는 이야기인데, 물려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지금 진입하려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말리고 싶습니다. 원전 쪽 같은 경우는 분명히 수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SMR 같은 경우 수혜가 될 수 있어서 뭐 안 하는 것보다 낫다, 뭐 그런 식의 어떤 얘기도 있고 뭐 하기는 한데, 충분히 조정을 받아서 가격을 낮춰주지 않으면 매력은 좀 떨어질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면 실적에 대한 어떤 증가 포인트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특히 SMR 같은 경우는, 네, 웨스팅하우스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아주 까다로운 부분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글쎄요, 일단 뭐 수주가 많이 나오면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그런 거 아니면 조금 애매하시겠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네, 이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 확충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뭐 전력기기나, 네, 원전 이런 쪽에 기대감은 많이 모이고요. SMR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부터도 설명을 계속 드렸고 작년에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네, 관심 종목 또는 매수 의견, 예, 해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은 매수 의견 나가지 않죠. 네, 살짝 조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이 길게 형성된 이 지지라인대를 한번 꺾고 내려가는 형태의 큼지막한 조정이 나오게 되면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게 조방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 조심하고 가셔야 됩니다. 뭐 시장이 조정 없이 그냥 쭉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은 얘네도 다시 올라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조정을 받아서 한번 꺾고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냥, 네, 포지션이 좀 애매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SMR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네,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지지만 잘 된다면 주가도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예전보다 기대치가 좀 꺾인 상황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미리 선반영한 거라면 조금은, 네, 애매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 드네요.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홀딩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추이가 계속 밀린다거나 나빠져서 한 6만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저는 매도를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6만원은 깨지면 안 된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논란의 종목이 또 네이버. 네, 외국인과 기관이 요즘에 계속 팔고 있어요.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이후에 그냥 계속해서 팔아먹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들도 네, 최근 들어서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두나무와의 합병,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부분에서의 기대치가 확 커지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두나무가 해킹을 당했다면, 해킹을 당해가지고 지금 445억인가요? 그 뭐 북한 소액이나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해킹을 당했어. 합병과 그 이슈가 나오는 그 날이 이제 금요일 날이었나요? 네, 근데 해킹 이야기가 나오고, 네. 아, 그러니까 뭐 좀 부담스럽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특별한 뉴스가 없었다. 네. 합병에 대해서 뭔가 좀 대단한 이슈가 있지 않았나, 뭔가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뭐 아니면 뭐 합병 비율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좀 더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네, 기존에 알고 있었던 내용 그대로 발표가 됐다. 그러니까 뭐야, 별거 없잖아. 이런 데다가 해킹까지 당하니까 열받은 거죠. 그래서 팔아버렸을 가능성이 좀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네, 지금은 카카오냐 네이버냐 이런 얘기 나오지만 국가대표에 네이버만 속해 있잖아요. 카카오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오픈 AI를 끼고 들어가니까 뭐 그 나름대로 생존이 있겠지만, 네이버는 네, 정보를 등에 업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괜찮죠. 네이버 쪽으로 그 엔비디아 GPU 네, 준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요. 지지선은 일단 20만 원입니다. 20만 원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될 건 아닌데, 문제는 이제 지지선이 20만 원이니까 저기까지 한번 내려가겠다 마음 먹으면 낙폭이 굉장히 크고요. 중간에 있는 지지라인 때가 22만 원 정도인데 여기까지 내려오더라도 한 7, 8% 정도 더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되죠. 물론 7, 8% 정도는 변동성 장제에서 아무것도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거 그냥 놓고 22만 원까지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긴 합니다. 근데 매수를 생각하신다면 요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것 같으니까 매수를 접근하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포지션이 좋아지면 들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장기 평선은 지금 서서히 우상향하고 있어서 아마 시간이 지나면 네이버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셔야 될 것은 뭐냐, 나는 일단 장기적 성장을 믿는다라고 한다라면 매도보다는 단기적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은 감안을 하고 홀딩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아마 22만 원 아래쪽이거나 20만 원에 근접하게 되면 저는 매수 의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점권에서 그게 크게 멀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냥 저는 네, 만약에 내가 들고 있다면 홀딩을 그냥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홀딩 전략 말씀드리고, 매수는 지금은 일단은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22만 원이거나 아니면 20만 원 근처거나 이런 자리들을 노려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입니다. 뭐 두나무 해킹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잘 넘어갈 거고요. 뭐 합병 이후에 스테이블 코인 이런 쪽에 이슈들이 불거져 나오면은 또 정책 수혜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스테이블 코인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는 어느 시점에서 이제 변곡점을 잡고 다시 올라갈 것이냐, 이런 관점이 남아있는 거지 요거를 팔아 치워버려야겠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네, 조금 네, 아쉬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그냥 홀딩 전략, 단기적 조정이 나오더라도 홀딩 전략 말씀드리고, 매수는 조금 애매하죠. 네,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충분히 낮아지게 되면 매수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요. 네, 11월 달 수급 동향에 대한 부분도 알아봤는데, 하이닉스였죠. 범인이 10조 원 매도한 종목은 하이닉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11월에는 매도 폭탄을 통해서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컸고, 마지막 날까지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이 밀리면서 부담 요소를 좀 줬는데, 12월에 주가가 만약에 상승한다, 산타레리로 올라간다 그러면 그 시총 상위 대형주들 또 다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변동 포인트들을 잘 체크해서 대응점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자, 아무튼 11월은 변동성도 많고 막 그랬는데 이렇게 한번 마무리 지어 보고요. 다음 달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우리가 시장에 잘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번 달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달에는 네, 대박 많이 터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목 진단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